자, 여러분들 웹소설과 가장 가까운 장르가 있다면 어떤 장르가 있을까요? 이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장르가 있을까요? 웹툰? 웹툰도 있고 드라마? 영상화된 드라마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가까운 장르 유튜브, 애니메이션 장르라고 하니까 좀 이게 문화적인 장르를 말씀하시네. 뭐 어쨌든 그것도 좋은데 나왔다. 연극. 정확히 말하면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혹은 대본. 연극 대본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뭘로 이루어졌죠? 대화잖아요. 대화. 오세훈 내 하루까찡은 그럴 리가 없다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옆에서 시드 흘겨보며 소설을 보셨던 겁니까? 어떤 인생을 사셨던 거예요? 코웃음 이 세카이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대본이잖아요. 자, 여기서 지문이 뭐예요? 요거잖아요. 요거 들어가 있죠? 다 대화로 돼 있어요. 그쵸? 자, 이거를 웹소설식으로 좀 바꿔볼까요? 오세훈은 말했다. 옆에 있던 시드는 그를 흘겨보았다. 어떻습니까? 웹소설과 대본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제가 지금 뭐 한 거죠? 이거 웹소설 형식이 됐잖아요, 지금. 대화는 안 건드렸어요, 저는. 그죠? 근데 여기다 저는 누군가는 말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걸 독자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요것만 집어놨어요. 더 긴 거 안 집어놨어요. 그죠? 오세훈은 말했다. 내 하루까지는 그럴 리가 없다는. 옆에 있던 시드는 그를 흘겨보았다. 지문 간단하게 해가지고 누가 말했고 얘가 심리 상태가 어떻다. 이런 정도만 제시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대화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장면이 어때요? 지금 멈춰 있습니까? 멈춰 있어요? 이거를 다시 연극 대본을 바꿔서 무대 위에서 이 연기를 한다 치면은 이 장면이 멈춰 있어요? 오세훈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X자로 교체해서 내 하루까지는 그럴 리가 없다는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시드가 이렇게 딱 째려보면서 움직이잖아요, 동적으로. 무슨 소설을 그렇게 보셨던 겁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이야기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즉 움직인다는 얘기죠.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파도가 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붉은 석양이 비치는 아주 잔잔한 바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제주도라서 많이 보는데 저쪽 제주도 서쪽으로 가면 이런 바다 많이 보여요. 근데 이런 바다를 보시면 여러분들 처음에는 인스타용으로도 많이 뭐 찍고 그래요. 뭐 예쁘다 이 소리 들으려고 남자친구들이 여자친구들 많이 데리고 가죠. 분위기 좋은 카페 가가지고. 근데 이게 얼마나 가겠어. 금방 지루해져요. 왜?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식상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뻐서 끌렸다가 더 큰 자극이 없으니 식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로 시선이 돌아가고 안 보게 되는 거죠. 무서운 뜻입니다. 무서운 얘기. 근데 여러분들 자 봅시다. 미친 듯 태풍이 불어요. 바다가 뒤집어집니다. 여기에 만약 발을 헛되어서 빠졌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드세요? 딴 생각 할 겨를이 있을까? 이런 바다에 빠졌다. 그냥 나오면 돼요. 파도도 없고. 빠졌으니까 수영이 나을까? 여자친구한테 멋있는 모습이라도 보여줄까?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여기서는 그냥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요. 근데 이런 태풍이 부는 바다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 딴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지금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지문이 많으면은 글이 멈춰 있어요. 지문이 많으면 뭐 어쩌고 뭐 심리 상태를 말해줬든 뭐 했든 어쨌든 뭐 했든 간에 글이 멈춰 있다고요. 설명문처럼. 근데 지문을 또 길게 쓰시면서 되게 유려하고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풀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근데 타고난 거라서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못하겠는데 보통 대부분의 작가님들은 그냥 설정 풀고 세계관의 설정 풀고 오세훈은 누구고 오타쿠는 언제부터 되었고 하루카찡은 2000도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거 다 풀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쓰는 지문이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이 쓰는 지문이 이거 아니에요? 그냥 설정을 줄줄줄 다 풀어놔요. 그 정본이 뭐든 어쨌든 설정을 줄줄줄. 이거 뭐예요? 이거 멈춰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게 대백과 사전처럼 멈춰 있는 거예요. 그냥 바다가 잔잔한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 이게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대화가 이렇게 계속 연결되면은 시드가 이렇게 쳤잖아요. 발끈했다.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사건이 벌어지려고 하고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정성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 사건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심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감정들이 지금 뒤섞이고 있잖아요. 얘랑 오세훈이랑 시드랑 어떤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갈등이 계속 증폭이 돼가고 있잖아요, 막 슬슬. 그러면 독자들은 여기서 지금 정적인 걸 느낄까요? 동적인 걸 느낄까요? 뭔가 이야기가 흘러가는 걸 느낄까요? 아니면 이야기가 멈춰있다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문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정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만 있으면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대화가 이렇게 있으면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는 그걸 좀 독자들에게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오세훈은, 여기는 시드는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인 지문이고, 맞죠? 여기서 좀 더 더해서 그의 표정은 매우 못마땅했다, 이 정도로만 쳐주면은 훌륭한 지문 아니에요? 얘 감정 상태를 다 표현도 해줬고 정보도 줬고 뭐 이렇게 됐고, 그리고 여기서 뭐 좀 더 주자면은 160 초반의 키에 120kg, 그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훌륭한 지문 된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오세훈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줬어요? 160 초반의 키가 있고 120kg에 뭐가 있지만 그래도 자존심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이제 지문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 지문은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한 거 아닙니까? 굳이 더 이상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자, 여기서 오세훈에 대해서 더 얘기해주고 싶다. 시드는 뭐 글을 흘겨봤다.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에게 있어서 2000년도에 처음 그를 찾아온 하루카는 정말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오세훈에 대해서 지금 정보도 제대로 전달해주고 있는 데다가 이 흐름을 방해하지도 않고 적재적소의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얘가 왜 화를 내고 있고 얘가 감정 기복이 왜 생겼고 이런 걸 지금 다 말해주고 있는 거라서 스토리는 스토리대로 흘러가고 있고 정보는 정보대로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보조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것만 있어도 되는 거였잖아요. 대사만 있어도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연극이라고 생각하면 대사만 있어도 다 되는 거였어요. 사실 이게 다 전달이 되는 거였는데 이거를 이 장면을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누구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니까. 연극은 실제 캐릭터가 나와서 이렇게 뭐 하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그게 누구다, 이게 누구다, 이게 분간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소설에서는 그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지문은 필요해요. 근데 어디까지나 지문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막 정보 다 우겨놓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를 여기다 다 갖다 붙여 그냥. 이거 여기다 다 갖다 붙인다니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읽으시기에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느끼시면 좋겠어요. 지문이라는 게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읽으시면서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되세요? 납득이 되세요? 같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정보를 줄 수 있는데 얘를 굳이 여기다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다 붙여도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가독성도 훨씬 좋아졌죠? 그런데 내가 줘야 될 정보는 무조건 다 주고 있잖아요. 확실히 주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자, 지문과 대화의 구성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문을 쓰실 때나 이런 거 정보? 글쓰기, 처음 지문 쓰실 때 이런 지문을 쓸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문을 지금 써야 될까? 이게 들어가야 되는 정보 맞나? 자, 여기는 왜 하루카 찡에 대해서 왜 얘기가 나왔고 이제 160 초반에 뭐 자존심 이런 게 왜 나왔고 이거는 왜 나왔을까요? 자격지심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루카 찡을 왜 이렇게 아끼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세훈이 이렇게 급발진하면서 대응하는 게 왜 이 사람이 감정이 이렇게 폭발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걸 좀 돕기 위한 어떤 정보들을 독자들한테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정보죠. 그래야 독자들이 납득을 할 거 아니에요. 얘가 왜 갑자기 화를 내지? 아, 하루카 찡은 그랬구나. 자, 하루카 찡은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이 다름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강화가 되죠. 오세훈이 왜 화를 내는지. 그쵸? 자, 이거는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실은 처음부터 좀 빌드업을 좀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폭발하는 이유도 다 납득이 되는 거고. 그쵸? 개연성도 개연성인데 줘야 될 정보는 줘야죠. 개연성이라고 봐도 좋겠는데 그거랑 조금 결이 좀 다르지 않나 싶긴 한데 줘야 될 정보는 줍시다. 그런데 이렇게 좀 한꺼번에 막 이게 몰아서 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집에서 엄마가 나한테 심부름을 시켰어. 너 베스킨라빈스 가서 뭐 엄마는 외계인 뭐 초코나무에서 뭐 어쩌고 막 여러 가지 뭐 슈팅스타 뭐 한 7가지 10가지 한꺼번에 사와. 적지는 말고 사와. 이렇게 시켰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다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우죠. 여러분들 다 저기 못 외우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런데 처음에 엄마는 외계인, 그 다음에 뭐 레인보우 샤베트, 그 다음에 초코나무스 이런 거 사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가서 베스킨라빈스 가서 고르는 도중에 전화가 와서 거기다 더해가지고 아몬드 봉봉이랑 뭐 바닐라랑 스트로베리 이런 것도 추가해줘. 이렇게 하면 그거를 안 잊어버릴 수 있겠죠. 정보를 좀 주더라도 쪼개서 주는 연습도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문이 길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쪼개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래. 보는 독자들은 여러분들이 배려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가 스스로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한 턴 얘기를 했으면은 저쪽이 내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할 정도의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글쓰기는 지금 좀 이해되십니까? 이런 게. 자, 이거는 지금 지문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니까 일단은 지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나중에 또 뭐 깊숙하게 파고들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예를 든 글을 보시면서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거 솔직한 심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다른가요? 예, 여러분들이 쓰시던 거랑 좀 다르죠?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글을 쓰실 때 이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흐름이 흐르고 있는가, 파도가 치고 있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내 글은 이게 되고 있는가를 보세요. 캐릭터들과의 티키타카가 일어나고 있는지, 뭐 어떤 갈등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단적인 예를 이렇게 들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이 이게 납득이 안 되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납득이 되신다면, 생각해볼 거리가 되신다면은 무조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예나 강좌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래, 저렇게 가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납득이 된다면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계속 해야 됩니다.